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야, 오, 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저도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나와랐냐? 시작 언제 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소리 껐나요? 켰죠. 지금 껐습니다. 늘 소리를 켜고 시작하더라고요. 저 광고가 나왔어요. 끄기 잘했죠? 시작했어요. 나왔어. 와. 좋습니다. 자, 저 BGM도 준비했습니다. 오, 준비됐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엠플라이입니다. 굿나잇 라디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인가요? 처음 아닌가요? 그냥 오랜만이라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굿나잇 라디오 DJ. 잠깐만, 너무 시끄럽네요. 너무 크다. 굿나잇 라디오 DJ 승혁 DJ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굿나잇 라디오 DJ 훈입니다. 훈 DJ님, 네.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잘 지냈죠. 뭐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요새 조금 제 커스텀을 만드는데 네. 조금 재미를 들려가지고 어떤 커스텀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뭐 에코백이라든가 에코백도 만들었어요? 만들려고요. 만들려고요? 네. 그래서 요새 어떻게 지내시죠? 저는 뭐 열심히 작업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녹음도 하고 네.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그렇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우리 엠피아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희 엠피아 분들 굿밤, 스윗밤을 저희가 책임지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살짝 근황을 조금 이제 풀었으니까 네. 각자 오늘의 TMI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오늘의 TMI요? 네. 진짜 대본대로 가시네요. 그럼요. 자, 그럼 다시 놓칠 수 읽어볼게요. 없죠. 앞에 얘기했던 내용 외에 TMI스러운 근황도 하나씩 공개해볼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최근 땡땡 땡땡 음식에 음식에 꽂혀 있다. 요즘 땡땡. 저희는 대본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멋있네요. 네, 그래서 TMI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TMI를 살짝 보여드리면 오늘 네. 제가 주문한 케이스가 왔습니다. 왔어요? 네. 보여주세요. 오, 이거 훈씨 고향인가요? 정확히는 저희 누나네 고향이죠. 로망이. 그래서 저한테 스티커를 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요즘 취미가 좀 겹치네요. 저도 지금 티셔츠 만들려고. 아, 그래요? 네, 근데 만들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티셔츠까지는 조금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네. 티셔츠까지 해서 고양이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티셔츠를 만들면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빨래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티셔츠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네. 저 TMI 말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TMI 잘 말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냥 정말 이걸 굳이? 라는 그런 사실을 하나 얘기하면 돼요. 하루 중에 이걸 굳이라는 행동을 한 게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의미가 어려운 있는 거예요. 행동이었다. 네. 그러면 뭐 저녁에 뭐 먹었는지 정도라도. 제가 하나 있잖아요. 뭐요? 저녁에 시켰는데 뭔가 귀여운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2시간 전에 카레를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낫또를 같이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아시죠? 콩으로 이렇게. 청국장. 네, 청국장. 네. 청국장이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이렇게 오는데 거기 위에 되게 귀여운 스마일이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 콩을 먹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게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건데, 별거 아니고 사소한 건데, 그렇죠. 그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하루가 좀 되게 기분 좋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선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금까지 이제 합주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합주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다음 대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이 굿나잇 레디오를 위해서 네. 엠피아 분들께 여러 가지 사연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몇 개 슬쩍 보긴 봤는데 네. 되게 좀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 되게 좀 좋은 사연도 있고 진짜 맥을 탁탁 끊어버리시네요. 그럼요. 너무 좋아. 네. 그래서요? 저희가 그 사연을 보내주신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오늘 들려드리려고 해요. 짜잔. 굿나잇 라디오. 이거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잖아요. 그죠? 혹시 날씨가 선선해졌을 땐 날씨가 많이 추워졌을 땐 이 노래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 올.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 첫 번째 사연 승엽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비니님이 보내주셨어요. 비니 아시죠? 알죠, 알죠. 비니. 네. 비니님께서 진짜 사람 이름으로 놀리는 거 그 세상 제일 유치한 건데. 네, 비니 아니고요. 빈이 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불면증은 아닌 것 같은데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밤에 생활 패턴 완전 엉망진창 유유. 엠플라이 멤버들은 잠이 안 올 때 주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요. 새벽에 듣기 좋은 곡도 추천해 주세요. 저 이 기분 너무 잘 알거든요. 그죠? 잠을 잘 못 자요 저도 사실. 저도. 맞아요. 홍씨는 뭐 방법 있어요? 저는 사실 잘 때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빛이 있으면 절대 잠을 못 자는 성격이에요. 맞아요. 귀가 예민하시죠. 네, 잠기도 엄청 밝고 그래가지고 네네.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를 네.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네네. 그 동영상 사이트 있잖아요. 네. 그 빨간색 플레이 버튼 있는 그 저희 채널도 있는. 저기 수영장 갈 때 들고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튜브. 아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고양이들의 영상을 다 찾아봐요. 네. 그걸 고양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노곤노곤해지면서 잠이 스월 오더라고요. 근데 빛이 있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데 그 고양이 빛은 괜찮나 봐요? 아 고양이는 늘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빛이 있으면 잠을 못 주무신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오늘도 힐링했다 이러고 컴퓨터 딱 끄고 이제 꺼야 자는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아, 그런 거군요. 저는 뭔가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분도 약간 이분은 불면증이 아닌 것 같은데 밤을 잠을 못 잔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 불면증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맞아요. 불면증에서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불면증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잘 때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자기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잘 때 이제 보통 이제 생활을 하고 들어와서 자잖아요. 그죠. 들어왔을 때 이제 막 뭔가 생각을 엄청 많이 하기보다는 진짜 집에 왔으니까 이제 쉬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씻어요. 바로 씻고 난 다음에 바로 잘 준비를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이제 훈 씨가 말했던 것처럼 고양이 영상을 보던가 자기한테 그 안식을 주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힐링을 주네. 그쵸. 그런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리고 이제 딱 30분이 지났을 때는 바로 그 아무것도 없이 바로 그냥 빛도 없이 소리 나오는 것도 없이 생각도 비우고 바로 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은 게 있어요 최근에. 뭐죠? 이렇게 해도 잠이 안 올 때가 있대요. 저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날 때 스탑이라고 외치면 된대요. 속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갑자기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순간 속으로 스탑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방법은 또 하나가 있긴 해요. 뭐예요? 잘 때 침대에서 가전기기를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람을 저는 무조건 맞추고 자는 타입인데 맞아요. 알람도 침대에서 절대 안 맞춰요. 저는 침대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맞추거나 아니면 서서
맞추고 나서 핸드폰을 침대에 두고 그리고 바로 누워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절대 침대 위에서 안 해요. 저 그게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휴대폰은 만지면 안 돼요. 맞아요. 절대 그러면 만지면 안 됩니다. 바로 그냥 SNS 들어가고 뭐 카페 들어가고 이러는 순간에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니 씨가 네, 사연을 네, 그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음, 그 물어봐 주셨어요. 질문이 있는데 그죠. 불면증이 있을 때는 어떤 노래를 들어요? 지금 저희가 다 대답하긴 했지만 외로운 가을밤에 혼자 방 안에서 듣기 좋은 노래 추천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외로운 가을밤 안에 일단 안 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외로운 가을 밤에 듣기 좋은 노래는 하트가 200만입니다. 아 이게 되게 이 컨셉이랑 너무 안 맞는다. 맞아요. 이거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컨셉이니까 잠시 네. 넣어두고 하트 200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로운 가을밤에 혼자 방 안에서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해드릴게요. 불면증이 있을 때는 노래를 들으시면 안 되고요. 가을밤에 어떤 노래 들으세요? 가을밤에 약간 좀 어떤 노래를 글쎄요 저는 외로울 때는 오히려 좀 쓸쓸한 노래는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나는 거 뭐 어폴라이시라든가 네. 어차피 가을 밤이니까 네. 어폴라이시라든가 아니면 너 없는 날 같은 것도 꽤 괜찮아요. 되게 좀 파워풀하고 이러면서 뭔가 다 쏟아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래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옛날 노래기는 한데 그 에코브릿지라는 가수 아티스트 분의 그 가을이 아프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시끄러운 거보다는 좀 조용한 느낌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윤도현 선배님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연 보기 전에 우리 댓글 한번 볼까요? 네. 루팡 송보드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루팡은 좀 약간 뭐랄까 가을에 너의 마음을 훔치겠다라는 느낌인가요? 너의 마음을 루팡하겠다. 루팡하겠다. 그리고 송버드는 뭔가 되게 울컥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유유유유유유. 옛날 제 보컬 레슨곡이었어요. 진짜요? 네. 왜? 아니요. 되게 영혼 없이 물어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좋지. 우리 좋죠. 론리 좋죠. 가사가 없는 피아노 곡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아 그것도 괜찮네요. 그죠. 아니면 진짜 오케스트라 곡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좀 너무 이렇게 클래식한 오케스트라보다 약간 뭐 인생의 해전목마라든가 약간 아니면 그 저희 옛날 게임 중에 세컨드런이라는 노래가 있는 게임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이거 높다. 아 그래요? 승구야. 네. 네네 근데요. 그래서 그 곡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진짜요? 속상하네요. ASMR 참 잘 온대요. 그 저기 튜브에 두얼가니의 그 ASMR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또 잠이 확 깨져.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채널은 잠을 들기 위해서 보는 채널이 아니에요. 아무튼 저희 혹시 피카 주세요? 제가 방금 짜릿했거든요. 네. 다음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다음 사연은 저희 도롱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하루 중에서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가 궁금해요. 감성이 풍부해지는 새벽, 햇살이 너무 예쁜 오전. 어떤 시간대가 가장 좋으신가요? 저는 MPR들과 함께하는 시간대요. 그렇군요. 네. 저는 해보다는 달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밤이나 아니면 진짜 해 뜨기 직전에 엄청 캄캄한 거 아세요?
해 뜨기 직전에 엄청 깜깜하고요. 네, Before the Dawn이라고 그러죠. 전 제이던입니다. 아, 네, 가신이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네, 원래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둡다 그래요. 그래서 뭐 비슷한 맥락으로는 폭풍전야라는 말도 있죠. 오, 되게 똑똑하시다. 얕습니다 대신에.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해가 달이 해보다 더 밝을 때가 있거든요. 달이, 네네네네. 뭐 정월 대보름이라든가 네. 아니면 보름달이 딱 떴을 때에는 진짜 해보다 더 밝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럴 때는 저는 밤이 진짜 너무 좋아요. 왠지 햇빛은 되게 따사롭고 따뜻하고 이런 느낌인데 달빛은 좀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엠피아와 함께 있는 시간 말고 엠플라이랑 함께 있는 저도 그 시간대 이제 저희들끼리 모여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그 시간대 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되게 네, 그럴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닉네임이 조네예요. 조네님. 네, 조네님. 어이입니다. 조네. 네. 이번 달에 퇴사를 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네, 글쎄 그 다음 날부터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로 출근을 해요. 이게 저는 사실 사연을 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일단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퇴사를 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퇴사한 곳에 알바로 출근을 한대요. 사장님이 저 일 너무 잘해서 안 놔주시는데 어떡하죠? 나라는 완전하지. 의리 빼면 시체인 저는 사장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답니다. 거절 잘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아, 약간 그런 거네요. 그 퇴사를 했는데 원래 하시던 업무를 이제 알바로 들어가신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사장님이 약간 좀 나쁜 남자시네요. 왜죠? 아니 나쁜 사장님이시네요. 왜죠? 이게 일을 너무 잘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회사로 보내기는 너무 아쉽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조네님께서 이제 퇴사를 원하시지만 네. 사장님께서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네. 데리고 있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나름 약간 그 본인 되게 PR하신 것 같아요. 저 일 잘해요.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런 건가요? 약간 귀여운 느낌. 근데 어쨌든 이제 거절을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게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사장님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놔주시지 않으실까요? 그게 승엽이 형이 좋게 말을 안 한다는 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한다는 제 기준으로 좋게 말한다는 건 여지를 남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약간 제가 이런데 이제 승엽 씨, 네. 잘 생각해 봐요. 뭐 퇴사도 물론 좋은데, 근데 승엽 씨 일 잘하잖아. 여기 회사가 너무 좋은데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좋으면은 떠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기가 싫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게요? 일단 월급도 잘 안 나오고 따박따박 잘 넣어주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약간 그런 느낌인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목조목 잘 따져가면서 말씀을 솔직하게, 그러니까 예의 없이 나쁘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조심스럽네요. 근데.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함부로 뭐라 말할 그건 아니어서. 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승부처럼 이제 이렇게 말하는 법을 조금 배워보시는 것도 어떨까. 승부처럼 어떻게 말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오. 아니죠. 그건 승우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뭔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요인들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퇴사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하트가 400만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데 어렵네요.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맞아요. 거예요. 본인이 본인한테 솔직해야 되고 본인이 또 타인에게 솔직해야 되는. 이게 너무 착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상처를 받으실까봐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사장님이 상처를 받으실까봐. 그치. 근데 아마 조네님께서 상처받은 게 더 크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저 퇴사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이거 어렵다. 되게 어렵네. 야, 함부로 저희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네, 저희가 말한 것 중에 반은 잊어주시고요. 네. 네. 그래도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이제 지친 엠피아 분들을 위해서 노래 하나 또 듣고 갈까요? 노래 하나요? 네. 네. 역시 이거죠. 사장님한테 들려드리는 노래입니다. 너 없는 난. 사장님 없는 난. 아, 저는 너 없는 나에 때 라우더 그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저도요. 네.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아닌데?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잖아요. 네. 네. 아직 노래 틀 타이밍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약간 나 없는 너를 상상해봐 라는 거죠. 그렇죠. 사장님께. 그러면 제가 빨리 한번 사연을 읽어볼게요. 네. 진영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진영이요? 형이 쓰셨어요? 네, 사람들이 저에게 고민 상담 또는 조언을 구할 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로를 해주고 싶어 건넨 제 한마디가 혹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힘내라는 말도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고 엠플라잉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멤버들의 위로법이 궁금합니다. 아, 저 이거 너무 공감 가요. 저도 공감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 같은 경우도 왜냐면 사람마다 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성장한 그게 다른데 제가 제 방법으로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오히려 그게 가시가 되어서 꽂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딴에는 이게 상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진짜 큰 상처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위로의 한마디 정도를 하지 뭔가 조언을 하거나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뭐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런 말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위로를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거 걱정거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고. 맞아. 근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듣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두 가지 사람을 다 만나봤는데 이렇게 있는 사람은 이야기했을 때 그냥 제가 좀 풀리는데 그냥 팩트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들을 때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기분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돼서 생각나는 거는 그 팩트로 말씀해 주신 분이 생각이 나요. 왜냐면
그게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구나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에 생각을 하고 상대가 누군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게 저도 약간 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성격이라 이거는 네가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되는 순간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지 알죠? 알죠. 멤버들도 약간 형 나 이거 뭐 했는데 야 그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니까 좀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보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거를 둘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건지. 저 앞머리 정돈을 좀 해달래요. 됐어요? 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딱 그러는 게 뭔가 위로가 필요한 친구가 주위에 있으면은 그냥 일단 무슨 일이야? 라고 먼저 물어보고 일단 그래 그래서 네가 이랬었구나 그래서 네가 이런 기분이구나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친구가 좀 수그러들었을 때 좀 뭔가 마음이 풀렸을 때 그때 좀 약간 팩트를 말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것도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먼저 기분이 풀리지 않으면은 제가 아무리 팩트를 얘기한다 한들 그걸 받아들여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좀 약간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을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팩트를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고 나서 팩트를 얘기하는 것과 그 일말의 과정 없이 팩트를 얘기하는 거는 진짜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위로를 해줘야 되는 상대가 연인이거나 연인이라면 그냥 들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싸우실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주변에서 연인들끼리 싸우는 문제들 중에서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저도 그거 SNS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상대가 누구냐를 꼭 잘 생각해 보세요. 맞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있네요. 네. 잠깐만요. 대본에서 이 타이밍에 틀어달라고 하셨거든요. 너무 난 들려드릴게요. 근데 대본대로 안 가겠다면서요? 그래도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약간 네. 대본을 준비해 주신 정성이 있는데. 그렇죠. 숙지해야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네. 10대 시절이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생 MPI입니다. 네. 고등학생 때 꼭 해봐야 할 것들이나 재미있었던 일화 들려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훈 씨 있으세요? 근데 일단 고3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수능 잘 치시라고 네. 이제 힘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수능 준비하시느라 너무 힘드시죠?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수능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꼭 얻으실 겁니다. 공부하신 대로만 이제 쓱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 이제 고등학교 수가 틀렸다. 죄송합니다. 네. 힘 근데 빠지실 뻔했어요 지금. 같은 거 제가
형이랑 똑같이 해서 제가 살려볼게요. 네. 수가 틀렸다. 능. 능.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할 수가 있군요. 그럼요. 이렇게 살릴 수 있거든요. 네. 수가 틀렸다는. 이렇게 살릴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십시오. 제가 두월간이가 아니라가지고 조금 익숙하지 않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두월간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덥다. 자, 고등학생 때 꼭 해봐야 할 것들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꼭 해봐야 할 것들. 네. 그것은 바로 하트가 400만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꼭 해봐야 할 것들. 고등학생 때 글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일탈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이 책상 밑에서 과자 막 소리 안 나게 녹여 먹는다든지. 그죠. 근데 고3이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약간 고3 때 할 수 있는 거 먼저 얘기해. 고3 때 할 수 있는 거. 네.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아, 그러네요. 고등학생 때라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죠. 학생 때 그리고 학생 때 친구들이랑 진짜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게 진짜 큰 추억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추억 사랑만큼. 네. 저도 이제 학생 때 재현이랑 또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아, 맞아요. 막 연습생 찜질방 가고 때 있잖아요. 맞아요. 찜질방 가고 뭐 저기 놀이공원 놀러 가고 막 사진 찍고 그랬던 게 아직도 저는 되게 큰 추억인데 네. 그런 친구들이랑 함께 쌓을 수 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인이 되면 사실 잘 만나기도 힘들고 또 연락도 전보다는 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이런저런 추억 많이 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 할인 이용하기. 아, 그러네요. 고등학교 때 못해가지고 뭐 약간 좀 아쉬웠던 그런 거 없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있고 연습생이었다 보니까 친구들이랑의 추억이 사실 다른 친구들보다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훨씬 친구가 재현이었죠. 그쵸. 네. 맞아요. 이제 여기서 울면 되나요, 저? 아니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평생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 또 뭐 있지? 그 수험표를 들고 가시면 수능 보고 나서 수험표를 들고 가시면 할인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여유 없지 않았어요? 저희는 없었죠. 저희는 이제 일본 갈 준비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때 인디 준비하고. 네. 저도 그때 저는 20살 때부터 연습을 시작했잖아요. 좀. 그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막 뭐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2학년 때부터는 맞아. 맨날 학원 가고 그러니까 그런 학원 친구들이 좀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계속 엄청 올라오는 게 교복 많이 입으라고. 교복. 저는 교복 좋아했습니다. 저도 교복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뭘 입어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실 학생 때 아니면은 성인이 되고 나서 교복을 입는 게 한편으로는 재밌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좀 이질감 들 때가 있어요. 학생 때에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조금 어색하다 그래야 되나요? 내가 학생 신분이 아니라서. 저희 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교복 입었을 때가 제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좋았대요. 그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너무 TMI인가요? 이게 TMI구나. 이게 바로 TMI입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고등학생 때 꼭 해봐야 할 거가 뭐가 있을까? 진짜 유익한 그런 거 없나? 유익한 거를 댓글에 엠피아 분들이 많이 남겨주셨을 거예요. 진짜 막 그
내가 이건 꼭 해야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만약에 제가 그때 브라운 아이드 소울 선배님들 콘서트를 가려고 네. 막 버스 타고 서울 와가지고 공연 보고 막 돌아오고 그랬었어요. 저 고3 때 네. 슬래시 내한 공연 한다 그래가지고 맞다. 아 그때 진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공연 봤거든요. 혼자 가셨잖아요. 혼자 갔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그때 막 머리 엄청 길고 막. 맞아. 근데 혼자 갔었는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그 주위에 제 친구가 또 실용음악학원에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 친구랑 순두부찌개 먹고 뭐 그랬어요. 그런 거는 혼자 가면 또 이제 약간 더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중 잘 되고. 좀 뭔가 더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또 나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막 미친 듯이 놀았던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인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야자 째고 가사실에서 라면 끓여 먹기 뭐 이런 거. 야간 자율학습 도망 나와서 이제 라면 끓여 먹기. 네. 그런 거나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종치기 전에 점심 먹으러 그 식당에 뛰어가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일단 딱 시계를 봐요. 12시 한 10분 전부터 일단 다리 한쪽을 이 책상 밖으로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다가 이제 딱 종 치자마자 딱 이제 딱 나갔는데 선생님이 아직 수업 안 끝났어 앉아 이러면 이거 다시 앉아가지고 괜히 저는 2층이었는데 뛰어내리는 애도 있었어요. 혹시 그 예체능 그 체육과 하셨어요? 아니 저 인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였다가 전과였잖아요. 문과로. 맞아요. 굉장히 좀 날렵한 친구들이 많은 학교였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꼭 해봐야 할 것들은 했고 재미있었던 일화 같은 거 들려주세요. 재미있었던 일화. 근데 지금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막 자극적인 무슨 일들 이런 것보다 그냥 고등학생 때 했던 평범한 일상들 있잖아요. 그 고등학생 때 다녔던 학원 바로 앞에 있던 볶음밥집에서 먹었던 볶음밥이 되게 약간 지금은 엄청 그립고 재미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좀 약간 달떡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저는 이제 학생 때 그때가 아마 저 중학생 고1 이때였을 텐데 친구들이랑 이제 공부한다고 시립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애들이 슬슬 배고파지니까 야 저기 그 저희 도서관 앞에 분식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해물라볶이가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겠다. 그래서 야 해라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애들이랑 해물라볶이 먹고 그러다가 이제 배 부르니까 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야 PC방 한번 갈래? PC방 딱 한 시간만 하고 공부하면 공부 잘 될 것 같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애들이랑 또 PC방 우르르 가가지고 게임하다가 진짜 야 진짜 한 시간만 더 하자 한 시간. 그러다가 이제 10시가 돼가지고 야 뭔 공부야 이러고 다시 집 가고 약간 그런 그쵸. 추억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뭐 재미있었던 일화 이건 고등학생 때는 아닌데 제가 초등학생 때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제가 전도왕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예, 얘기했었어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데려가지고 이제 축구 끝나고 네. 그 배고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교회가 어렸을 때는 약간 그냥 놀러 가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맞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애들이랑 다 같이 국수 먹고 그랬었거든요. 교회에서는 항상 국수를 줬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한테 재미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근데 엠플라잉 하면서 연습생 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릴 때 추억은 지금에서야 돌아봤을 때 행복한 추억인 것 같고 네. 물론 그때도 재밌었지만
저도 엠플라잉이 제일 행복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 요즘의 소확행이라고 네, 요즘 소확행이 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요즘 소확행이 뭐예요? 요즘요? 네. 요새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소확행 아닙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인 레그레이즈 아닙니까? 너무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훈씨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이게 TMI랑 또 겹치는데 요새 제가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랑 맞춘 이 케이스가 너무 이뻐가지고 요새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요. 하트가 500만. 근데 이거 진짜 괜찮네요. 그지? 네. 이거 막 질감도 좋아. 부드럽습니다. 소확행, 요즘 소확행. 저는 뭐 가끔씩 농구하러 가거나 뭐 그런 거 할까요? 밖에 뛰는 거? 뛰는 거? 네. 움직이는 건. 근데 사실 요새 소확행이랄 게 없이 너무 다 큰 행복이에요. 요새 뭐 저희 어플라이 투어도 그렇고 맞아요. 이제 저희 파리 가가지고 빵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크로와상을 먹었는데 네. 그런 게 소확행 아닐까요? 그쵸? 근데 빵이 진짜 다르긴 하더라고요. 약간 밀이 다른가 봐요. 네. 맛있더라고요. 소확행. 엠피아 분께서 엠플라잉 보는 게 소확행이라고 하시네요. 저희는 공연하는 게 굉장히 소소하지 않죠? 절대 소소하지 않죠. 확행입니다. 확행. 승장 소확행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게요. 제가 요즘 그런 게 없나요? 아니요. 형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소확행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그런 거 안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먹을 때 그 스마일 하나로도 되게 행복해 하셨었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것들을 이제 재현이한테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조금 기분이 좋아졌다, 행복하다 라고 이제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소확행이라는 게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것들을, 자그마한 행복들을 조금 찾아보고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합주를 하면서 괜히 제가 오늘 이펙터 없이 그냥 앰프 게인으로 썼잖아요. 맞아요. 근데 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앰프 게인이 진짜 좋긴 좋구나라고 느끼면서 행복했거든요. 역시 이게 약간,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음악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를 빗대어서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저는 거죠. 저기 뭐냐, 이쁜 옷 입고 사진 찍는 게 소확행입니다. 소확행이죠. 네. 그런 것도 소확행이죠. 확실한 소확행을 찾아서 다시 돌아올게요. 예, 승장 안마의자라고. 좀 안마의자에 좀 소홀해졌어요. 변했네요. 네. 일주일에 한 2번씩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업할 때 가사 술술 써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건 되게 행복합니다. 그거는 소확행이 아니지. 네. 대확행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확행은 어떤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엠플라잉 보는 게 소확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주자주 얼굴을 비춰서 소확행이 소소하지 아니라 않게 네, 확실한 행복으로 여러분 그냥 확행으로. 네. 확행. 확행.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그쵸. 훈 씨랑 이런 거를 해보는 게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오글거려요. 괜찮으셨어요? 저는 뭐 나름 재밌었어요. 저는 형이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러면 형만 나쁜 사람이 되죠. 약간 좀
엄청 친한 사람이랑 약간 이렇게 한다라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좀 약간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했던 브이라이브랑 포맷이 달라서 뭐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저희의 모습보다는 이 사연 보내주신 사연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막 이렇게 까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아무튼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모든 엠피아 분들, 그리고 읽혀지진 않았지만 저희에게 보내주신 모든 엠피아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렇게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토요일에 굿나잇 라디오 파트 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우. 근데 아마 오늘의 굿나잇 라디오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슬슬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굿나잇 라디오 시청해주신 우리 엠피아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히 자요. 굿밤. 잘 자요. 굿밤. 지금까지 엠플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